오늘 먼저 석패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쟁점이 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을 빼고 야 3+1 협의체가 모여서 선거법 개정안을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연동형 30석 적용한다. 이 캡을 씌우는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하겠다. 그렇지만 석패율을 도입하자. 이렇게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석패율 이것은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석패율은 좀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속내가 이렇게 다른 것인지 오늘 한번 패널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모든 야당에 제안합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합시다.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우리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사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3+1 대표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말이 3+1 합의안이지 패스트트랙 원안의 원칙을 존중하자는 점을 강조했을 뿐 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당익을 앞세운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석패율이 지역주의를 안화할 주요 대안이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기득권의 산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석패율이 뭔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브리핑의 대가 김성환 평론가한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석패율이란 말 자체에 답이 있는데요. 예. 아쉽게 피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에는요. 예. 전국을 이제 6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네. 권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영남, 호남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자들이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네.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같이 등록을 같이 해서 올려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정당으로 보면은 전체 의석수가 30% 미만인 정당의 후보가 예. 제일 차점자로 아쉽게 탈락을 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안 올리면 안 되는 자동으로 거예요? 다 올리게 돼 있는 거죠. 자동으로 다 올립니까? 올려놓고 같이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의 이름도 같이 올리고 그중에서 아쉽게 그 권역에서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대학교 되는데요. 시험 볼 때 1지망, 2지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석패율제가 검토가 됐던 것은 예.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석패율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요. 보수혁신 특별위원회라고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그때도 석패율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도 석패율제를 얘기했었고 지금 민주당은 뭐 후보들이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석패율제를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 있는 정당들은 전부 석패율제를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네,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네. 그러면 지금 그 손학규 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석패율 제도를 받아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네. 복원시켜달라고 하는 거다. 네.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석패율 네.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네. 왜 민주당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석패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후보와 B 후보가 있으면 예. 당선된 후보가 50%를 받고 낙선된 안타깝게 소선거구에서 예. 낙선된 후보가 40%를 받았다 그러면 예. 40 나누기 50 곱하기 100을 해서 가장 높은 예. 사람이 예. 말하자면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옛날에 3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죠. 그렇기 그런 경우 이제 때문에 문제가 되겠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 말하자면 각 지역별로 소수 정당 후보가 죽으라고 뛰게 된다는 거죠. 양보 안 하고.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치열함이 더 가능해요. 지역에서 득표를 많이 할수록 자기가 지역에서 받지는 못하지만 비례대표로서 이중 등록됨으로써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어떤 선거운동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결국 그것이 민주당의 전체 당선율에도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건데요. 예. 저는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당의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가 큰 틀에서 뭐 여기서 아까 저기 지금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개혁적이라는 얘기는 예. 과거 일본에서 예를 들면 일부러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특정 번호에 대하여 당이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령 뭐 영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당선시키고 싶은 당대표를 뽑으면 득표율 제도에 의해서 한 사람만 된다 그러면 네. 6개 권역에서 그 사람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악용된 사례가 있어요. 당대표를 그렇게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측면도 큰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선거구제를 뛰어넘어서 총리 인준 문제도 있죠. 공수처법도 있죠.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가 몇 표 더 받냐 못 받냐 그렇게 논의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은박 실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 뭐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례를 위한 정당을 별도로 만들겠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지금 예. 소위 말 태극기 그쪽 세력을 그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황교안 대표 움직임을 보면.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매당초에 소위 석패율제라든가 지금 선거법 개정하면서 뭔가 새로 진전을 하기 위한 게 오히려 또 역으로다가 예. 뭐 좀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 논의를 했으면은 그 소위 그 애당초에 왜 이 같은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뭔가 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여권에서 제시를 해야 될 그래요. 텐데 지금 전략이 상당히 좀 부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공경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뭐 석패율제를 도입하면서 의석수 문제를 조절하면서 예.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 대학교 입시도 그렇고 뭔가 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비례한국당인가 또 별도로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좌파 세력들은 준준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서만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한 번만 쓰고 버리겠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돼서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나타나서 선거에 완주하면은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 봐 그래서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심정 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은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최시영 교수. 심정 손박. 예, 하여튼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또 말도 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과 조어의 달인들이 예. 정치를 해야 되나. 정치하는 봅니다. 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그 원샷 안킬의 조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치하는 분들 그렇게 머리 좋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심정 손박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쭉정이 선거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정구합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취지는 어디로 가고 예. 알맹이는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지금 남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칙은 사라지고 당량만 남은 것이 됐다. 그러니까
왜 패스트 트랙을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최초의 원칙은 다 사라지고 우리 정당의 단 의석 몇 석이 얼마나 더 유리한가만을 지금 고르다가 지금 결국은 저렇게 각 당이 부딪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이 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무슨 이중등록제도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전문가도 모르는 새로운 제도와 그런 어떤 방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선거법의 이 상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는 정당들이 아니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결국은 그 유사정당을 만들어서 표만 얻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연 이 국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요. 정말 저는 또 선거법이 장난도 아닌데 이번만 제한적으로 운용한다? 일회용품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제 4+1이든 한국당을 포함해서 하든 여기에 대한 원칙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당략적인 선거법이 국민 앞에 놓아진다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선거법 전문학원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종욱 변호사는 일단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두 가지 보고 그리고 이제 3+1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제 김영조 의원님이 딱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패율이 되면 군소 후보들 있잖아요. 정의당이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다 보면 수도권에서는 이제 몇 프로의 당락이 좌우되잖아요. 김영주 의원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취지가 맞다는 거죠. 후보 단일화. 예를 들어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단일화를 하려는데 석패율제가 있으면 끝까지 완주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걸 막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저는 이게 더 큰 취지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박지원, 정동영, 심상정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데 지역구에서 이게 석패율로 부활되는 걸 내심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찬 대표가 아주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합리적 저는 추측을 왜 같이 이제 정계 은퇴들 이런 분들이 석패율로 구제되는. 잠깐만요. 그게 합리적인 추측일까요? 아까 이제 심재철 의원이 네 분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실컷 앞에 설명 잘해놓고 뒤에 날 걸 자기가 까먹고. 손학규 대표 이름을 제가 뺐어요. 손학규 대표는 이게 지역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심상정, 박지원, 목포, 그다음에 일산, 그리고 이제 정동영 이런 분들에게 지역구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대표급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석패율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혜택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찬 대표가 원치 않는다? 예. 그건 또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제 생각이죠. 추측이라. 그런 기사는 몇 군데 나서 신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3+1은 결국 저는 문제가요. 자, 석패율이 지금 이제 일본에 96년에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중 등록은 독일이나 뉴질랜드는 제도인데 근데 문제는 비례의 취지에 맞느냐는 거예요. 비례는요. 주로 이제 여성이나 장애자나 이런 데 직능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비례죠. 지역에서 떨어진 거물급 정치인 구제해 주는 게 과연 이게 비례 취지에 맞나? 이런 게 의문이 좀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거는요. 저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선거법이 누더기법이 통과됐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당도 비록 꼼수지만 말이 안 되더라도 이게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례 한 석도 안 받고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너무 이게 선거법부터 먼저 막아야 되는 거지. 그게 통과된 상태에서 비례 한국당 이것만 비판하는 거는 형평이 안 맞다 봐요. 앞으로 서종국 변호사는 개인 까마귀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의 장애인 청년 얘기했는데 사실은 독일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즉 중대선거구제의 영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변호사. 어차피 지금 한국당이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1당, 2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실 지금 이대로 그냥 선거제 고치지 말고 갔으면 하는 게 내심으로 굉장히 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도 있을 텐데요. 전 그 당의 1당, 2당의 생각은 차지하고서라도 이 석패율 제도는 국민들이 특히 제 기억으로 소선구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에 영원한 이 투표 결과를 보면은 항상 예측 가능했거든요. 결국 A당과 B당이 나눠먹기 선거가 결과되는데 그걸 내년에 또 봐야 되는 거냐. 지금 30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석패율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 소수당이든 제1당이든 2당이든 간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국당이 좀 일정 부분 의원이 나올 수 있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 그 취지죠. 2015년에 좀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이 지금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이게 나경원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득표율을 잘 못 내는 호남에서 이 새누리당이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그 당시 당론으로 추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당의 이 나경원 의원의 그 당시 2015년 발언이 지금도 충분히 존중돼야 될 가치가 있다. 예. 이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정리까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춤추게 한다. 이런 예. 얘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선거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좀 희화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은 현재 선거구제를 만들려고 했던 기본 취지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기반 안에서 지역주의도 함께 극복한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한꺼번에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최대한의 고통을 좀 피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은 그래도 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잘한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잘해라.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좀 더 잘해가지고 잘 합의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맞는 취지가 아닐까? 예. 오히려 너무 비판하거나 너무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맙시다 그냥. 원래대로 갑시다. 이렇게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더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래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자꾸 바뀌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문제는 이번 총선에만 또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참 그 선거제도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잘 좀 만들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